오늘 정말 저자의 출판 기념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는데요. 먼저 감사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늦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책을 쓰는 것보다 출판 기념회가 힘들거든요. 나중에 책을 쓰시는 분들 꼭 참조 바랍니다. 책 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잘 할지, 출판 기념회를 어떻게 잘 할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글 쓰는 재주보다는 사람 사귀는 재주가 큰 사람이 글을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이 하이라이트 시간을 기다리면서 모두들 자리를 하고 계세요. 먼저 우리가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자면요. 책 제목을 이야기를 안 하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 함께 책 제목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진심이 뜁니다. 세상을 네, 이 책 제목을 생각하시게 된 이유가 먼저 궁금합니다. 비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째 홍시 맛이 나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말 그대로 세상을 바꾸는 미친놈이 책을 내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미친놈이라고 지었는데 왜 지었냐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무튼 저 같은 신인 정치인 이렇게 세상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면 잘 주목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다른 정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말 튀는 제목 세상을 바꾸는 미친. 실제 머리에 현수막이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시당 사무실 전화기가 불났다고 합니다. 언니 현수막에 미친놈이라며 이랬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윤미호가 바꾸려고 하는 저 세상은 뭐가니 미쳐야지만이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많이 주목을 해주십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5번을 선거 나오니까 주변에서 야, 좀 선거에 미친놈 아니냐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해서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선거에 미친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데 미쳤다. 제가 자신만을 위해서 선거에 미쳤다면 조금 더 큰 정당 기웃기웃거렸지 이 진보정당이 한 길을 가지 않았다. 박근혜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할 때 포기했었지 다시 정당을 만들어서 중단 없는 도전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미친놈 반드시 한번 세상을 바꿔서 미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세상을 바꾸는 미친놈 국민 이렇게 책 제목을 지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참 쉽게 쓰여 있어서 재밌게 저도 읽을 수 있었고요. 또 후보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정말 성공을 많이 출마를 하셨어요. 광주시장 2번, 또 국회의원 3번, 총 5번을 출마를 하셨는데 실제로 당선되신 분들보다 후보로서 더 많은 일들을 하셨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활동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출마했던 게 2012년이었고요. 그리고 5번 출마를 한 건데 주변에서 그럽니다. 저보고 무건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5번 출마해서 그럴 때마다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모른 척 할 때도 있어요. 그 이유는 저는 그런 힘으로 제 자신의 명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회에 뭔가 보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것은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재벌 대형마트들이 입점을 하면서 골목에 있는 작은 상점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애국동에도 이마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마트가 들어오려고 그것도 고려금마트로 가는
주변에 있는 상인분들과 대책위를 꾸려서 함께 추진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2010년도에 광주에서 대형마트가 입점하려고 했는데 입점이 무산된 유일한 사례로 이마트를 막아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뭐 빌라와 그래가지고 전세 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광주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운수대야하고 헬리스라고 하는 일대 메인 사업자 약 1,800세대 그래가지고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있었거든요. 그때 주민분들과 함께 대책위를 꾸려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2012년도에 당시에 통합진보당이 아니 2010년이죠. 2010년도에 당시에는 민주노동당이 광주에서 어마어마한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냅니다. 시의원을 2명 당선시키고 그 다음에 의원 14명 그래서 16명의 의원을 당선시켜서 이약 민주당으로 나오도록 하는 대한민국당 자리매김입니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요 삼각동 아까 대책위원장님이 축사도 해주셨는데 학교 옆에 15만 4천 볼트라고 하는 초고압 송전탑 국제고 전남여상 삼각초 이렇게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광주 시장시를 점거해서 농성을 했어요. 근데 그 고등학생 한 명이 연설을 하는데 이런 연설을 해요. 아니 우리 엄마는 그 TV의 전자파에서 우리 자식 나를 보호하려고 산세베니아를 TV 옆에 놔둔다. 자식한테 이 전자파도 위험적인 거 이걸 보호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그 15만 4천 볼트에서 나오는 이 초고압 전자파에 우리 학생들을 무방비로 방치시키는 요 광주시장 정치인들 도대체 뭐하냐. 부모의 심정으로 정치를 해달라. 저는 이게 정말 가슴에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내가 반드시 정치의 불신이 아니라 이런 정치인도 있다. 이런 정당도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줄기차게 싸웠습니다. 급기야 올 12월에 삼각동의 송전탑이 철거됩니다. 당시 취미로 함께 있었던 그 전명여상 학생인가요? 회장 학생을 나중에 또 다른 자리에서 만나셨다고요? 그때 전남여상 그 학생회장이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특대 현장에 들어가고 청담 특대 현장에 들어갔는데 저와 함께 특대를 한 그분의 딸이에요. 그 딸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사람의 인연이 그렇다고요. 그렇죠. 나쁘게 살고도 절대 못 살아요. 그럼요. 우리 전화의 진심이 또 그렇게 통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오신다는 게 저자에게도 쉽지 않았지만 사실 가족들은 더 옆에서 지켜보면서 더 많이 마음 졸이시고 힘드셨을 거거든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 어머니의 된장국 이야기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뭉클했었는데요. 가족분들께 또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윤민호보다는 세상을 바꾸는 이치는 윤민호, 윤석자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윤민호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수고와 노력, 격려가 큰 힘이 됐었는데 우리 어머님도 와 계시고 우리 아버님은 제 책 판매 1호 판매자가 돼서 지금 등산에 가서 책발로 멀리 서울에서 우리 처갓집은 연예인 기반입니다. 우리 장모님 성함이 이자, 영자, 애자, 이영애. 그래서 피부가 저렇게 부으셨어요. 팔레트 이영애님보다 더 고우시죠. 우리 장모님이 당신이 우리 배우자가 그 1년 이남의 장녀거든요.
우리 장모님 소박합니다. 사위 딱 한 명 볼 건데 바람이 딱 두 가지가 있어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사위는 절실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결혼식만은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주례하에 했으면 좋겠다. 이두 가지가 이 사위보다 두 가지의 조그마 바람이었는데 제가 여지없이 가진 건 하나도 없지만 여지없이 준비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할 때 신앙인도 아니었고 결혼식도 광주에서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위를 위해서 매일같이 새벽기도 하시고 카톡으로 매일같이 성경의 글귀를 보내주십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도 그 진심은 통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의 그 진심이 저도 모르게 제 갈길을 교회로 인도했던 그런 믿음인 것 같고요. 전 배우자는 문근영이 아니라 곽근영입니다. 나이는 제가 인생에서는 제가 선배지만 살아가는 데는 다음도 친구 정도로도 저보다 선배거든요. 당직도 저보다 먼저, 돈도 저보다 더 먼저거든요. 우리 집 식구들은 배우자 곽근영, 우리 집 가장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저부터 저희 아이, 또 우리 아들이 가수 윤도현이 아니라 윤민호 아들 윤도현. 우리 집안이 전체적으로 연예인이지만 네. 저만 정치인으로 등극하면 이제 마지막 화용정정 끝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분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자의 앞으로의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큰 꿈, 계획 궁금합니다. 거창한 것도 있습니다. 책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 집은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사회. 병들고 아프면 돈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 교육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재력과 능력으로 결정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고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 저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저는 미쳐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를 바로잡고 싶은 게 저의 바람이자 꿈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리고 진실이 통하는 사회를 꿈꾸는 우리 윤민호 저자였습니다.